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은 어떻게 될 거가, 재판은 어떻게 될 거가냐, 요 궁금증. 사실은 뭐 더 중요하게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재판부 역시 김세현 부장님 재판부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성 영향. 있죠. 엄청나게 있죠.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공소사들이 겹칩니다. 거의 한 18개 중에서 한 12~13개인가. 근데 18개요. 19개요. 20개 왜 기사마다 다 틀려. 혐의가. 최순실은 18개. 18개죠? 네. 박 전 대통령은 21개죠. 공소 선거법 문제지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 겹치는 거 가장 중요한 뇌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직권남용, 저 KD나 미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부 갔습니다. 22부예요. 예. 유죄가 나오는 건 100%고. 100%. 100%. 아니 왜냐면 같은 재판부에서 여기는 내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말이 삼성 거대요 이럴 순 없잖아요. 아, 이거 안정범석 증거력이 없네. 이럴 수 제가 없어요. 그때 잘못된 이럴 수 없잖아요.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같고 겹치는 사건이 공모 관계니까 두 사람 공모 거기는 관계니까. 판결이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은 거기는 거야. 뇌물 72억. 네. 직권남용 강요 여기 똑같아요. 네, 그럼 그냥- 새로운 거 추정할 것도 없네.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쓰면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진짜. 뭐 그런데 문제 형량입니다. 20년을 기준으로 낮을 것이냐 높을 것이냐. 학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중설. 가중설을 놓은 거는 뭐냐? 대통령이잖아. VIP잖아. 당신이 오도내는 거 아니야? 최순실 어떻게 할 수 있어? 당신을 뒷배로 삼고 당신이 다 허락해줘서 결국 한 거니까 당신이 보스잖아. 더 책임져야지. 이겁니다. 이 설은 20년보다 낮은 감경설. 그건 왜 그러냐면 야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잖아. 뇌물은 누가 중하게 처벌받아야지? 돈 받은 사람이야. 최순실 70억 다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한 푼도 쓴 적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뇌물죄 빼고. 형량이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 감경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한 표 던지라면 가중설을 던지겠어요. 가중설. 왜냐면 저도 제가 이 가중설을 할까 감경설을 할까 사실 나름대로 논 건 있으니까요. 고민해봤는데 어제 김수현 부장의 어떤 판결 이유를 다 제가 들어보니 김수현 부장 자체가 자체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본다는 거죠. 이 국정농단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느냐 여부보다 누가 이 국정농단에 최종 책임이 있고 누구 때문에 이게 시작됐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의미들, 이 함의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최순실이 아무리 날고 겨도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그런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굉장히 크게 물을 것 같다. 실제로 뇌물에서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제 판결 이후에서 나타난 성향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저는 가중설에 가중설. 한표 던질 거예요. 예. 저도 지금 거의 같은 논거로 가중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이 없으면 아니야 확실히. 왜냐하면 정치인은 일단 가중설, 감경설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주잖아요. 두 가지 설을 제시했는데 전 프레임 설정 자체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근데 자기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럼 이 가중설로 가면 네. 이명박 대통령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도 못했으니까. 그거는 너무 아니, 그건 좀- 정말. 아니 여기서 거기서 또 MB를 끄집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은 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의 같은 생각이 김세현 부장 어제 저도 판결문 내용 쭉 보면서 예.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형량이 높겠구나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최순실은 재판이라도 받았잖아요. 재판부 곧 얼마나 지금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저는 화나는 거예요? 골석 재판을 하는데 구치소에 사람이 있는데 골석을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못 그러죠. 데리고 나와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첫 재판이고 또 1월 초인가 1월 4일인가 특활비도 또 기소가 또 됐어요. 기소됐죠.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사건이니까 그 그거 내용을- 빼고 그거 빼고도 최순실보다는 더 올라갈 더 가능성이 올라간다. 있죠. 네. 저도 의견은 같은데 예. 이제 다른 쪽의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같은 얘기하면 없잖아요. 아 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최순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단순하게 뇌물을 받아내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나서서 막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삼성 측에도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방기해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초기에 내가 개인을 믿고 맡긴 건데 그것만 잘못했다. 이럴 줄 몰랐다라는 쪽을 집요하게 만약에 현재 국세변호인들이 그렇죠. 한다면 조금 예.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두 번째로는 최순실이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했다는 것까지도 이번 판결에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안 했고 세 번째로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뇌물인데 이것도 지금 나온 것만 삼성 뭐 대남 뭐 이런 것 36억 5천이죠. 뭐 36억 5천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 돈을 받아서 쓴 거 그다음에 선거법까지 위반한 거 하면 김세현 부장이 고민할 겁니다. 이 액수만 갖고 판단을 해도 현재 양형 기준으로만 해도 11년 정도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을 예를 들어 20년 했다가 삼성과 똑같이 최순실과 똑같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 그러면 20년에다가 또 특활비 내볼 또 받으면 한 30년 되는데 물론 이제 원래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걸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특활비 재판에서 깎아주고 30년 채울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무기징역 상한이 30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뭐 비슷한 정도까지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감안할 부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아, 그럼 박근혜 대통령 끔찍하네. 어떻게 해요, TOP는? 저요? 그러니까. 예.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 하잖아요. 지금. 정말 그거 안 저번에 울었다니까. 안경 벗고 이제 이거 한번 했잖아요. 안 우리가. 울었다니까. 눈에 먼지 들어가서 그런 건. 자, 하필 그때 눈에 먼지가 들어가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MB TOM? 아니요. 탐. SOS? 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MB. 재산 관리인이 긴급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차명 재산까지 전부 다 드러나는 상황이고 예. 이제 검찰에서도 아예 이제 단언을 하잖아요. 도곡동 땅 MB 거, 다스 MB 거.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예. 삼성 이번에 압수수색했죠. 네, 삼성 왜 여기서 또 삼성이 나오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다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야 네, 될 아니, 것 같은데. 그거는 살짝 연결해서 네, 할게요. SOS가 해야죠, 그건. 근데 그거에 어쨌건 지금 삼성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당시에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 다 알 거예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예. 다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으면 제3자 뇌물죄죠. 뇌물죄. 근데 다스 이코르 MB니까 단순 뇌물죄를 입건했어요. 이게 요즘 나온 프레임 중에 제일 깔끔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산 관리인 체포돼서 차명 재산도 다 나오고 예. 다스도 누구 건지 나왔고 이제 뭐로 처벌하느냐만 남은 상황이 된 거죠. 차명재산 리스트가 나온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거의 대부분 다 차명으로 관리했잖아요. 예. 대부분이겠죠. 집 하나 딸랑 나죠. 아니 뭐 저희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 재산도 있겠죠. 뭐 한 푼도 없겠어요. 그럼 뭐 근데 대부분 뭐지 뭐 다스도 차명이고 도곡동 땅도 차명이고 네. 그다음에 기타 관련 무슨 지금 굉장히 많은 또 비자금 얘기들도 나오고. 영포 필때는 청계재단 소유고. 그렇죠. 그건 뭐 청계 재단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거. 근데 거에 관련된 또 불법성이 있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예. 차명재산 먼저 하실래요? 네. 차명재산 의혹 터는 거는 예. 약간 정치적인 그런 함의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이라는 게 이제 뭐 개인 재산 문제도 있지만 국정과 관련된 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청와대 권한을 동원해서 뭐 혐의입니다 아직까지 뭐 BBK에서 120억 받은 그런 문제. 사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고 본륜인 거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게 되면. 사실 차명재산 의혹 같은 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물론 사실은 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오냐면 이게 만약에 계속 차명재산 야 알고 봤더니 MB가 예전부터 차명재산 되게 많대. 전국에 깔아놓은 게 많아.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에 치명적인 어떤 흠결에 다가오는 거죠. 예. 이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측에서 MB를 소위 말해 쉴드를 못 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호 그럼 뭐 이재호 의원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그렇죠. 특수관계니까 예. 뭐 개인적 인연이 있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자체에서 그렇죠. 야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뭐 신상 쫄기해서 뭐 정치보복. 방신 중에 정치 그 얘기 못 해요. 아하. 아마 그 발을 묶어놓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동영 다스 부회장도 검찰 소환될 때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니까 뭐 아버지 거겠죠 이상은 씨. 근데 명의는 아버지지만 이명박 것이다라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조금 바꿨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온 나오고 보도가 있죠. 나오고 있어요. 바꿀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아마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 증거가 나오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 업무할 때도 그렇고요.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런 사건 경제와 연관된 사건에서는 목록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데 이 차명재산 리스트라는 게 나와줌으로써 업무가 단순해진 게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예전에 이제 검사하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경제사건 수사하다가 목록 나오면 신봤다라고 자기를 외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초 주출들이 딱 깔려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삼성과 관련 삼성이 아까 백성 변호사 잠깐 말씀했지만 삼성이 2009년도에 예.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해서 140억 돌려줘라라고 소송하는데 이 소송 비용을 변호 비용을 삼성이 삼성이 대납했고 40억 원을 대납을 해줬다라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털었고 그게 뭐 증거가 있으니까 예. 나왔겠죠. 그리고 영법 빌딩 기소 쪽에서. 뇌물죄로 도곡동 땅 MB 거 다스 MB 거 그러니까 다스를 위해서 돈을 대줬으니 뇌물죄. 그렇게 된, 그러니까 좀 전에 리스트가 중요한 게 그거 제가 주수도라는 표현을 쓴 게 일단 바닥이 그렇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 왜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을 해줬을까? 누구 거길래? 그게 퀘스천 마크가 먼저 풀린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40억이 삼성에서 건너갔는지만 나오면 사실은 이건 뇌물죄로서 거의 분명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 당시에 뭐 이건희 회장의 사면 원포인트 사면하고 시점을 맞물렸으니까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는 부정한 청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뇌물이니까 단순 바로 자 뇌물죄니까.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은 어떻게 될 거가? 재판은 어떻게 될 거가 아니야? 요 궁금증. 사실은 뭐 더 중요하게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재판부 역시 김세윤 부장님 재판부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번 같은 최순실 이번에 최순실 선고하자. 재판. 그러면 김세윤 재판부가 지금 장시호, 최순실, 박근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신동빈,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안종범까지. 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판사복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판사복은 나라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법관이 되면 1년에. 근데 이번에 재판도 마찬가지로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판사복이 누구에게 복이네요.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같은 복이네요. 사실 그럼요. 형사합의 22부 이제 김세윤 부장이 예. 이제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업계에선 그렇게 네. 통했어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꼭 그렇게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재판을 그 형사합의 22부가 전담을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 관련된 판결들을 쭉 보면서 예. 이쪽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뭐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번 판결 지금 조금 전에 판사복 뭐 이게 도대체 재판부마다 왜 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결국 이거는 대법원에서 갈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지금 재판 그 특검도 상고했고요. 예. 그것도 이재용 부회장도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열리진 않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결국 최순실, 박근혜 재판까지 다 모아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대법원이. 올라가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돼서 예. 만약에 일부가 파기환송된다면 예. 그 파기환송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 다시 해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두 분 보시기에는 최순실 씨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그렇죠. 덜 나올 수는 절대 없다. 더 나올 나올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없죠. 나올 수밖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졌던 분이고 예, 예. 최순실 씨는 일반 사인이에요.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예. 그렇다면 일반 사인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고 국민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특정하여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 자체는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죠. 두 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합창을 거기다 하셨어요. 특수활동비도 있잖아요. 특수활동비까지 걸려 있습니다. 요거 문제 하나 해결했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예측 가능해요? 저는 그냥 이거는 뭐 순수하게 제 예측인데요. 예.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뒤집힐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왜냐하면 그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예, 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만 안 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형량이 더 거기만. 높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이 부분은 완전한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라라고 해서 최소한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은 변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노 변호사님?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김세윤 부장 재판부가 중앙지방법원이고 1심 재판부예요. 이게 예. 하급심 재판부예요. 예. 근데 정영식 부장 재판부는 고등법원 재판부예요. 2심이죠. 그러면 거기가 훨씬 더 높은 그러네요. 재판부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그쪽 법리가 더 정확하다. 아, 이렇게 법조인들은 그렇게 보는 판단을 거예요? 하죠. 그래서 1심보다 함부로 2심. 1심에서 2심 재판이 먼저 나왔는데 예, 예. 그것과 다른 결론을 내리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안정범 수첩
모습을 어떻게 이분들이 네. 설명할까 그게 사실 궁금했었었는데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그걸 의식했을 것이라고 좀 보입니다만은 판례를 일부러 인용을 하셨어요. 이 재판부에서. 다른 판례를. 예, 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대법원 거죠. 판례를. 대법원 판례에서 허상급식. 안종범의 그 증거 능력,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대법원 판례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을 먼저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예. 그 서류가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예. 그런 식의 그 진술했다는 자체가 그냥 본인의 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진술되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진술되었다는 예.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예. 우리는 그걸 전문 증거로 보지 않고 이 정황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보겠다. 예. 그게 바로 판례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안종범 씨가 진술을 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었을 기계적으로 뿐이다. 받아 적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방송이나 화면 자료를 보면 예. 그렇게 받아 적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예,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견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이건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이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2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 이 뜻이 담겨 얘기거든요. 있는 거군요. 예. 대법원에서 그렇게 되면 바뀔 대법원에서도 거라고 그런 역시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재용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두 분 다 예측. 그러니까 그럼 그냥 새로운 거 추정할 것도 없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쓰면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진짜. 뭐 그런데 문제 형량입니다. 20년을 기준으로 낮을 것이냐 높을 것이냐. 학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중설. 가중설을 놓은 거는 뭐냐? 대통령이잖아. VIP잖아. 당신이 오도내는 거 아니야? 최순실 어떻게 할 수 있어? 당신을 뒷배로 삼고 당신이 다 허락해줘서 결국 한 거니까 당신이 보스잖아. 더 책임져야지. 이겁니다. 이 설은 20년보다 낮은 감경설. 그건 왜 그러냐면 야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잖아. 뇌물은 누가 중하게 처벌받아야지? 돈 받은 사람이야. 최순실 70억 다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한 푼도 쓴 적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뇌물죄 빼고. 형량이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 감경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한 표 던지라면 가중설을 던지겠어요. 가중설. 왜냐면 저도 제가 이 가중설을 할까 감경설을 할까 왜냐면 사실 나름대로 놓은 건 있으니까요. 고민해봤는데 어제 김수현 부장의 어떤 판결 이유를 다 제가 들어보니 김수현 부장 자체가 가중설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국정농단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느냐 여부보다 누가 이 국정농단의 최종 그것만 잘못했다. 이럴 줄 몰랐다라는 쪽을 집요하게 만약에 현재 국세변호인들이 그렇죠. 한다면 조금 예.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두 번째로는 최순실이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했다는 것까지도 이번 판결에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안 했고 세 번째로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뇌물인데 이것도 지금 나온 것만 삼성 뭐 대남 뭐 이런 것 36억 5천이죠. 뭐 36억 5천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 돈을 받아서 쓴 거 그다음에 선거법까지 위반한 거 하면 김세현 부장이 고민할 겁니다. 이 액수만 갖고 판단을 해도 현재 양형 기준으로만 해도 11년 정도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을 예를 들어 20년 했다가 삼성과 똑같이 저 최순실과 똑같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 그러면 20년에다가 또 특활비 뇌물 또 받으면 한 30년 되는데 물론 이제 원래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걸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여기서 특활비 재판에서 깎아주고 30년 채울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무기징역 상한이 30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뭐 비슷한 정도까지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감안할 책임이 있고 누구 때문에 이게 시작됐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의미들, 이 함의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최순실이 아무리 날고 겨도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그런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굉장히 크게 물을 것 같다. 실제로 뇌물에서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제 판결 이후에서 나타난 성향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저는 가중설에 한표 던질 거예요. 예. 저도 지금 거의 같은 논거로 가중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이 없으면 아니야 확실히. 왜냐하면 정치인은 일단 가중설, 감경설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주잖아요. 두 가지 설을 제시했는데 전 프레임 설정 자체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냥 자기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럼 이 가중설로 가면 네. 이명박 대통령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도 아니 못했으니까. 그거는 너무 그러세요 정말. 아니 여기서 거기서 또 MB를 끄집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은 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의 같은 생각이 김세현 부장 어제 저도 판결 내용 쭉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은 어떻게 될 거가? 재판은 어떻게 될 거 같냐? 요 궁금증. 사실은 뭐 더 중요하게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재판부 역시 김세현 부장님 재판부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성 영향. 있죠. 엄청나게 있죠.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공소사들이 겹칩니다. 거의 한 18개 중에서 한 12~3개인가? 근데 18개요, 19개요, 20개 왜 기사마다 다 틀려 혐의가. 최순실은 18개. 18개죠? 네. 박 전 대통령은 21개죠. 공소 선거법 문제지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 겹치는 거 가장 중요한 뇌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직권남용. 저 KD나 미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부 갔습니다. 22부예요. 예. 유죄가 나오는 건 100%고. 100%. 100%. 아니 왜냐면 같은 재판부에서 여기는 내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말이 삼성 거대요 이럴 순 없잖아요. 아유 안정범석 증거력이 없네. 이럴 수 제가 없어요. 그때 잘못한 이럴 수 없어요.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같고 겹치는 사건이 공모 관계니까 두 사람 공모 거기는 그러니까. 판결문이 똑같은 아, 거예요. 네. 거기는 아. 뇌물 72억. 예. 직권남용 강요 여기 똑같이 보면서 예.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형량이 높겠구나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최순실은 재판이라도 받았잖아요. 재판복이 곧 얼마나 지금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저는 화나는 거예요? 골석 재판을 하는데 구치소에 사람이 있는데 골석 재판을 처음 봤어요. 원래 못 그러죠. 데리고 나와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첫 재판이고 또 1월 초인가 1월 4일인가 특검이 또 기소가 또 됐어요. 기소됐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사건이니까 그건 그거 뇌물. 빼고 그거 빼고도 최순실보다는 더 올라갈 더 것 올라간다. 같아요. 네. 저도 의견은 같은데 예. 이제 다른 쪽의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같은 얘기하면 없잖아요. 아 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최순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단순하게 뇌물을 받아내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나서서 막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삼성 측에도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방기해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초기에 내가 개인을 믿고 맡긴 건데